안녕하세요. 노원하나라 은혜교회 김성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양희원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양희원 전도사님은 북한에서 참 고생 많이 하다가 네. 또 중국에서도 정말 아픈 고생을 많이 하다가 한국으로 와서 예수님 만나고 그 모든 아픈 과정을 다 이렇게 치유를 받고 지금은 정말 밝고 이렇게 건강하게 해서 살면서 전도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임하셨던 하나님,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셨던 하나님 그 사연을 저는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셨어요. 네. 예, 북한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이렇게 물어도 될까요? 네, 제가 15살 때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잖아요. 시장에서 장사하기 시작했고, 예. 네, 어머님은 집에서 빵을 해주셨고, 저는 가지고 나가서 오후에면 나가서 팔 수 있었어요. 학교에 가면 늘 비판 대상이었어요. 장사에 무리 먹었다고. 그치. 네. 비사회주의 네. 사상이 들어갔다고. 네. 그러다가 중국은 왜 나오게 됐어요? 그 장사 단속하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네. 그 빵을 몽땅 뺏기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 뺏기면은 저희가 완전히 그 번전마저도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그게 이윤이 나와야 그걸로 또 옥수수라든가 쌀 사 먹는데. 네. 그러다가 점점 심해지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칠성리라는 그쪽에,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 아침 5시에 떠나면 오후 한 3시쯤 돼야지 도착해요. 이야. 네. 거기에 장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장사하면은 좀 뭐 하루에 뭐 옥수수 2kg는 문제없이 벌 수 있다. 네. 그래서 맨날 그 큰 다라이에다가 빵을 200개씩 이렇게 메고 집집마다 문 열고 옥수수하고 빵 바꿉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다 보면은 그냥 저녁 한 8시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장사꾼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렇지. 거예요. 너도 나도 막 굶는 상황이 가니까. 오빠가 우리도 중국에 가서 일을 해보지 않겠냐 해서 뭐 여기서 이렇게 보느라니 거기 가면은 뭐 한 번 일하고 들어오면 뭐 옥수수 한 톤은 살 수 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오빠랑 같이 그 동네집 하나를 정하고 갔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가 16살이었거든요. 아. 네, 16살 때 범회에 가서 예. 동네집 돌아다니면서 그 오늘 일감이 있냐 물어보면은 있다고 하면은 옥수수 심어주고 콩 심어주고 그래서 한 중국돈 그때 450원을 벌어가지고 그때 450 대단한 건데. 네, 그때 중국돈 450원이면 진짜 부자 중에 부자인 것 같았어요. 가을철에 왔을 때 좀 많이 그 벌었어요. 동네에 소문이 또 나기 시작해서 너무 일 잘한다. 밥도 안 먹고 일하더라. 17살 때 저희가 다시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그때가 97년도, 거의 98년도쯤. 네. 한참 고난의 행군이 시작하던 때네. 그래서 중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집 어머니와 같이 일을 하는데 주인집 어머니가 저를 너무 좋아하시는 그 주인 어머님 그 친정 오빠가 공안에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집을 무서워했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집에 더 안전했던 거예요. 그렇지. 집에서 앉아서 그 배 깎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불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렇게 불이 번쩍번쩍 한 적은 없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와닥닥 뛰어서 김치움 뒷문을 나갔는데 벌써 거기 대기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집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온 거예요. 일부러 잡으려고 왔네. 네. 그러더니 앞문이 딱 열리는데 이렇게 옷을 경찰 옷 입은 분들이 2명이 딱 들어오더니 너 북한 사람인 거 우리가 알고 왔으니까 옷을 입고 지금 가자. 여기는 경찰이다. 그래서 저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냐. 여기에는 이런 말에서 통하는 게 아니라 너를 북한에 보내주는데 일단 중국 경찰서부터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옷을 입는데 동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뒷집에 그 되게 친한 분이 계셨어요. 나보고 꼬집으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혹시 팔려갈 수도 있는 거다. 그 사람들은 눈치채지. 네. 그때 저는 그냥 머리가 하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막 소리 웅성웅성하며 막 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차에 딱 올라탔는데 깜짝 놀랐어요. 3명이 있는 거예요. 여자가? 예. 저는 울면서 타고 막 엉엉 우는데 조용하라고 이미 잡힌 건데 울어봤대자 소용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 보니까 북한 여성들인 거예요, 말투가. 그래서 지금 경찰에 잡힌 거 맞습니까? 이러고 물어봤어요. 저도 의심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에 잡힌 건 아니고 뭐 팔려가겠지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당당하신 거예요. 아, 그분들은 팔려가는 것에 대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네. 있구나. 그래서 한 몇 시간 간 것 같아요. 어떤 집에 내리더라고 하더라고요. 들어가니까 이미 2명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었거든요. 그때 17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 23살짜리 언니가 있었는데 예. 그 언니가 자기 옆에 와 앉으라고 하면서 울더니 이러더라고요. 어차피 여기서는 도망갈 생각도 하지 말고 자기도 이제 2번째 팔려간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여기서 도망가면은 죽지 않으면은 다리 부러진다. 자기도 그래서 발목 다 부러져 봤고 머리도 터져 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팔려가서 그때 가서 다시 도망치는 도망가자. 거를 유머하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 달 가량 있었어요. 저보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녁 11시쯤에 떠나는데 새벽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는지 몰랐어요. 새벽 한 3시쯤에 오니까 어떤 아파트를 들어가더라고요. 네. 들어가니까 벌써 7명의 여자가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조용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도 잘 맞아. 안 해요. 여기서도 또 잡혀나가면 또 어디서 누굴 봤더라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제 그 23살짜리 언니 보고 언니 우리가 여기서 한 3일 동안 굶으면 죽지 않을까 하니까 너 3일 동안 굶어두기 안 해. 너 안 먹으면은 입을 벌려서라도 입에다 떠넣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아빠한테서 이렇게 많이 맞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때리는 걸 제가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한 달 열흘 되니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하고 그 23살짜리 언니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시골집 같은 이런 되게 초막집 같은 그런 집에 딱 갔는데 벌써 남성분이 한 6명 정도가 쭈르륵 앉아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저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겠다 했더니 발로 차더라고요. 들어가라고.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올렸다 보고 내렸다 보고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손 꼭 잡으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팔려가든지 가자마자 도망칠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중국말부터 배워라. 앉아있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 과연 어떤 집에 가나 이런 생각. 밖에 나오라고 하더니 이렇게 이런 속옷을 하나 입히더니 한 4시간 정도를 가니까 그 집에 도착했는데 그 집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무슨 동물원인 것처럼. 사람들이 어린애들도 와서 보고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갑자기 서러움이 와가지고 아 어릴 때 엄마가 늘 그런 소리를 들었댔어요. 어릴 때 여잘로 태어났을 때 아빠가 쟤를 뒤집어 놓으라 했는데 어머님이 생긴 게 너무 눈도 새까맣고 이뻐가지고 뒤집어 못 놨다. 그때 엄마가 날 좀 죽이지. 왜 살아서 지금 내가 이렇게 동물원 취급도 받고 근데 울면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막 손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7만 원에 중국 돈 7,000원이라는 거더라고요. 7천 원이 팔렸어요? 예, 중국 돈 7,000원에 팔려왔다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7,000원에 팔리는 이게 물건 짝이냐 이런 생각에 되게 원망스러웠어요. 아니 어떻게 엄마 아버지도 뻗어지 살아있고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에 팔린다는 게 상상도 못하겠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도망가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이틀 동안 제가 굶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밥을 해오는데 막 기름에 막 범벅이 같은 밥을 해오는데 그런 밥은 또 못 먹어봤거든요. 그렇지. 음식이 안 맞으니까. 네, 집이 어느 창고 같았어요. 볏집을 씌운 이런 창고 같은 집이었고 초가집, 예. 바닥에 그냥 칸이 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집 처음 봤어요. 유리가 다 깨졌는데 비닐방막이 펄럭펄럭 이러고 아버지는 그 구석에 이렇게 하고 누워 계시고 화장실도 밖에 못 나가게 했어요. 항상 이렇게 그 강냉이 때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해놓고 집안에 이렇게 뚜루룩 둘러싸여 놓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보라는 거예요. 아, 옥수수단 이렇게 가려놓고. 네네네. 옥수수단을 이렇게 가려놓고. 가려놓고 내가 도망칠까봐 이렇게 도망칠까 봐. 감시하는구나. 여기서 나는 화장실을 못 보겠다. 그래서 밖에 나가겠다 했더니 밖에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을 올려 뛰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오후 2시쯤이었는데
산에 막 뛰는데 사람들이 보더니 막 뭐라고 하면서 오라고 하더니 길을 알아야 도망가지. 네. 그러더니 한 4명 정도 오더니 딱 잡아더니 동네에 완전 비상소집이 난 것 같아요. 이야. 막 어른, 아이, 남녀로서 다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이렇게 저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너무 맞다 보니까 정신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얼굴에 막 피투성이 되고 막 이게 다리 쪽에도 다 멍이 들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이제는 도망가는 것만도 안 되겠다 했는데 오후에 그 조선족이 왔어요. 이 집에서 너무 속상하니까 그 조선족 한 명을 데리고 와서 번역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조선족이 이 집에 너를 어떻게 돼서 사오게 됐는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뇌출혈이 오시면서 되게 아프기 시작했고 이 아버지가 이제는 거의 얼마 안 있으면 죽는데요. 폐가 이제는 다 녹아 떨어졌고 병원에서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소원이 그거였대요. 며느리를 보고. 죽기 전에 보고 손자를 안아보는 게 내 평생 소원이다. 근데 이 동네가 몽땅 사돈의 팔촌 다 친척인 거예요. 시속 마을이.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집에서 얼마씩 내 가지고 저를 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도 다 같이 잡아주겠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너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저 아버지한테 잘 보여라. 저 아버지가 저래 보여도 손에다 돈을 쥐고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병문안 오면 아버지한테다 이렇게 얼마씩 주고 가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꽁꽁 쥐고 내놓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그걸 왜 가지고 있는 줄 아냐. 저걸 다 너한테 주려고 그런다. 네가 봤을 때는 저 남편이 보면은 사람질 못하겠고 시어머니 계속 술을 먹고 담배 피우고. 시어머니가? 예. 어디 봐서 사람 같아 보이냐. 저 시아버지는 아마 너한테 희망을 걸고 있을 거다. 그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눈물이 그렁그렁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모질지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어떻겠냐. 북한에도 지금 간다고 해도 굶어 또 죽는다는데. 굶고 이러는데 그냥 여기서 살다가 자리 좀 잡고 돈 좀 두둑이 해가지고 그때 도망갈 때 나를 찾아오라. 여기서 4시간 정도면 나를 찾을 수 있다. 그래도 그 사람 선한 마음을 갖고 있네. 그 조선족이니까 그래서 울먹울먹하며 얘기를 그렇지. 해주시더라고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가고 나서 아무 생각 없다가 아버지를 보는데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씻질 않아가지고 제가 그 물을 떠다가 아버지 얼굴 씻기고 발 씻기면서 그때부터 아버지한테 밥도 해드리고 잘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결심한 거는 이 아버지한테 잘 보여서 돈을 가지고 이제는 가야 되겠다. 그게 희망이었구나. 네, 네. 그때 전도사님 사갔던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때 39이었어요. 39살짜리가 17살짜리 네. 애를 7,000엔 주고 사왔네. 네네. 양심도 없다. 머리가 이렇게 대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긴 게 약간 괴물처럼 생겼어요. 시어머님도 이빨 다 빠지시고 늘 아침에 술 시작하면은 해롱해롱해서 또 저녁에 술. 계속 술로 살아가시더라고요. 아버지도 때리고 그 아들도 때리고 그런 분을 보면서 나는 너무 무서웠어요. 6개월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봄철이 왔는데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농사 지을 게 없는 거예요. 땅이 없어요? 아예? 땅도 있는데 예. 빚이 너무 많다. 저희가 사온 돈마저도 그건 다 빚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늘 그 감자 쪼가리, 그 남들이 조금씩 갖다 주는 식량에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그렇게 굶어 안 봤었거든요. 그리고 옷은 있잖아요. 새 옷은 한 벌 있는데 그건 나갈 때 입는 사람들이 올 때 입는 옷이고 바지를 이만큼 기워주는 바지를 입고 농사가 시작돼서 아침 5시부터 농사일을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깨우는 거예요. 깨워서 가자고 하면 안 일어나요. 그럼 내가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 밭갈이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갈 줄을 모르니까 그렇지. 호미 들고 뚜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더라도 심고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렇지. 생각이었어요. 1년 농사를 했는데 허무했어요. 1년 농사해가지고 진짜 옥수수 엄청 농사가 잘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탈곡해서 다 하고 나니까 1전 한 푼 안 넘는 거예요. 빚 갚고 나니까. 예. 그
밑 빠진 독에 완전히 물 붓기더라고요. 도망가려니까 단돈 10원도 안 남는 거예요. 또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도 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러다 보니까 3년이 된 거예요. 네. 다 버리고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떠나서 그 싼동이라는 그 어디 뭐 시내더라고요. 네. 식당에 가서 손님 접대를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가서 술 부어주고 물 따라주면 된다 해서 그거 하나쯤 못하겠냐 그러면 하루에 10원씩 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쁜 옷도 입혀놔서 하겠다고 해서 그 첫날에 갔는데 사고를 친 거예요. 술을 따라주고 물을 따라주는데 엉덩이를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하고 주전자를 쥐고 머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아무 생각도 없고 없지. 아무 이렇게 순진하잖아요. 그치. 근데 그 때린 그분이 아들이 공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도대체 어디서 온 여자냐 했더니 사실대로 얘기할 수밖에 그렇지. 그 머리가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안에서 오기 시작해서 저를 데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연을 쭉 이렇게 사연을 얘기하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북한에 갈 거냐 다시 팔려갈 거냐. 무서운 거예요. 저를 팔아달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진짜 좋은 집에 팔아줄 거다 한 게 지금 제가 갔던 하남이라는 데예요. 중국 하남이라는 네, 곳. 그 집에는 결혼해서 같이 데리고 살 사람이 아니라 그 집 아들이 1m 23 되는 난쟁이였어요. 그 난쟁이니까 어떻게 자식이라도 자식이라도 좀 대를 이어야 되지 않겠나. 여자애를 낳으면은 뭐 얼마 주고 남자애를 낳으면 3,000원을 주겠다. 직접 전도사님한테? 네, 너는 그 돈을 주고 내보내겠다. 그냥 애만 달라? 네, 애만 넣으면 된다. 그리고 팔려가서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때가 23살 때였었거든요. 이 돈 3,000원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북한에 가서도 부자로 당장할 수 살고, 있고 네. 밥 먹고 일 시키고 밥 먹고 일 시키고 네 임신했다고 해도 농사하러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도망갈까? 임신한 여자를 그 일 시키러 데려가요? 네. 11월 25일 날에 애를 낳았어요. 딱 나니까 제가 엄마 됐다는 그 기분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낳자마자 애를 안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 보고 내 애인데 내가 안아봐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어차피 너는 이제는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 정을 주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보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나서 돈을 주시면서 이걸 가지고 내일을 떠나야 된다. 나가라고.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저는 그때 이성을 잃었어요. 애 낳던 어디에서 맞고 진짜 자살하려던 것보다도 더 실망이 됐어요. 네.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북한에 나오지 말라. 그리고 통화하는데도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 도청당한다는 거예요. 도청당하니까? 네. 그리고 이미 저를 호적에서 없앴대요. 그래요? 네. 그때 당시 중국에 도망간 사람, 한국에 도망가는 사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막 한국 가면 막 3대 멸종 막 이렇게 시키고 하니까 어머니도 무서웠던 거예요. 막 정치범수에서 끌고 가니까. 언젠가는 잡혀서 나올 줄 알았댔는데 안 나오고 그때 어머님이 그 북한에서 인민 반장을 하더라고요. 저를 뭐 장사하러 나갔다가 길에서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아예 호적을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죽은 사람으로 오면 안 되지 그러면.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내가 말을 못 알아듣는 건가? 어머니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너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네가 나오면 우리 가족이 더 위험해지고 친척까지도 더 위험해진다. 그렇지. 야. 저는 그때 이게 무슨 세상이지? 아니 중국에서도 버려져. 그나마 이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인간답게 살고 싶었는데. 네, 북한에 나가서 이 돈 가지고 나는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찾고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엄마마저 이러니까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울면서 다시 이모한테 전화했더니 이모가 한국에 가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을 가고 싶어 갔던 게 아니었어. 중국에서 살 곳이 없었던 거예요.
첫날 와 있고 그 다음 날에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연락이. 엄마가 가난 말기라서 며칠 못 살 것 같다. 그러니까 돈을 좀 보내주면 며칠이라도 살리지 않겠냐.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일하는데 쉬질 않았어요. 돈 벌면 엄마를 살릴 수 있겠다. 9시부터 9시까지 일하고 12시부터 5시까지 일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해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 한 달에 200씩 보내고 막 300 보낼 때도 있고. 근데 엄마가 평양에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제 나한테 희망이 생겼다. 진짜 막 돈 버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지. 2009년도 어머님을 5월 10일 날에 데려오려고 했었는데 네. 어머님이 4월 달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예. 그래서 그때 그 전화 받고 제가 그러니까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나서 병원에 이렇게 실려가가지고 이미 제가 깼을 때는 이렇게 풍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입이 다 돌아가지고 있고 거울을 보면서 삐뚤어진 내 입을 보면서 아 어떻게 하면 난 이제는 제대로 죽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인생이 고비고비마다 험난하고 안 되고 안 풀리고 하니까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진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20일 넘었던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다 기적적으로 입이 돌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의사가 거울을 뭐라고 하는데 입이 돌아온 거예요. 아. 병원에는 이렇게 주사도 많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예, 주사 예, 링게 예, 맞고 이러면은 밖에 나가서 농약을 갖다가 링게 맞을 때 거기다 예, 넣으면. 거기다 넣으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살고 싶지 않은 거지. 네. 그러면. 예. 집에 나왔는데 너무 썰렁한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화장실에서 죽어야 되나? 어떻게 죽어야 되지?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전화 한 통이 왔었어요. 네. 이모 친구였었거든요. 그분이 막 우시면서 엄마는 죽어도 동생이 있지 않냐. 이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